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구 GTV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0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무차별 포격과 포화로 어린이를 포함해서 민간인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쟁을 피해서 가까이 있는 그런 나라로 피신하는 사람의 행렬이 매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원자력 발전소가 침공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군은 작년 말부터 15만 명이 넘는 대병력을 국경지대에 투입해서 2월 24일 일제히 우크라이나 국경을 밀고 들어와서 침략을 개시했습니다. 전쟁이 터진 겁니다. 우크라이나 북동쪽의 드네프르강 양쪽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지역이 러시아군이 점령하면서 옆에 있는 수도 키이우에서 불과 수십 킬로까지 러시아군이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소강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키이우의 TV 송신탑을 파괴하였고 강한 저항에 부딪혀서 일단 현재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수도 키예프를 키이우라고 호칭하겠습니다. 키예프는 러시아 표현이고요. 우크라이나어로서는 키이우 이렇게 호칭을 한다고 합니다. 네, 수도 키이우는 우크라이나 방위군의 예상보다 강한 저항이 아주 심합니다. 이 저항이 10일째 지금 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위군은 우크라이나 지리에 미숙한 러시아군을 고립시키고 기습 공격을 가해서 러시아군을 고전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네,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우크라이나 지도입니다. 이쪽에 벨라루스 위에 있고요, 북쪽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이쪽으로 쭉 군사력을 배치해서 북쪽으로는 벨라루스와 이제 합동 군사 훈련을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협했죠.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빨간 부분이 전부 이 러시아 군대가 장악한 지역입니다. 중요한 도시가 많이 러시아 군대에 의해서 점령이 됐죠. 제일 동쪽에 위치한 그 카라바흐라고 하는 지역, 여기는 여기 이제 20km밖에 안 되는 데인데 러시아 접경과요 점령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는 상당한 병력을 투입해서 키이우, 여기가 이제 수도죠. 키이우 여기가 수도인데 이 수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병력을 동원해서 일시에 이 지역을 함락시키려고 했습니다. 수도를 함락시키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예, 우크라이나 방위군들이 이 지역을 사수했습니다. 여기 빗금친 부분이 바로 이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치열한 그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큰 강이 이렇게 해서 드네프르강이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서 이렇게 이 흑해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마리우폴 항구 이게 점령됐습니다. 그리고 케르손, 남은 게 이제 오데사뿐인데, 오데사가 만약에 점령이 되면은 우크라이나는 바다가 없는 나라가 됩니다. 이쪽으로 유일하게 지금 오데사 항이 통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러시아 해군이 상륙작전을 벌이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데사 지역에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이 상륙작전을 저지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모래주머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상당한 부분이 이 빨간 부분입니다. 러시아에 의해서, 러시아군에 의해서 점령이 되어가고 있다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주 에너지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자포리아주 원자력 발전소를 장악했다는 소식이 3월 4일 전해집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러시아군이 원전을 포격을 했어요. 이 BBC 방송이 한 목격자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밤새 러시아군이 공장에 총을 쏘고 폭탄을 던지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이 맨주먹으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러시아 군대가 접근하지 못하게 맨몸으로 이 길을 막아서서 저항을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무력으로 이 저지선을 뚫습니다. 발포를 해서 민간인이 희생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 원전 안으로 들어가서 원전을 장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죠. 1896년에 소련 시절입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죠. 이 체르노빌 원전이 바로 우크라이나에 있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하면 유명합니다. 여기 자포리아에 지금 사고 난 지역입니다. 여기 6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지역에 서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가 3기, 그 다음에 흐멜리츠키에 2기, 그 다음에 리브네에 4기, 이렇게 이 원자력 발전소가 4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자포리자 원전을 러시아가 장악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화재가 났는데 5층짜리 훈련시설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발전소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현지 소식통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이 자포리자야 원자력 발전소도 러시아군에서 점령이 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중요한 전력 자산이 러시아로 넘어가게 된 거죠. 자포리자야 원자력 발전소는 공업지대에 속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1980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3기는 폐연료봉 보관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전 형태로는 가압경수로형의 원전이죠. 우리나라의 그 월성 원전은 이제 중수로 원전이고요. 그 다음에 울주의 고리 원전, 울진의 한울, 영광의 한빛 원전, 이런 원전하고 똑같은 형태의 이 경수로, 가압 경수로 원전입니다. 자포리자의 원전은 우크라이나 전력의 20% 정도의 전력을 차지하는데요. 세계 10대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이 방사선이 문제인데요. 방사선 수준은 정상 범위에 있다고 IAEA가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핵 연료 냉각 기능이 상실했다고 하면 문제가 큰 거죠. 상당한 방사능 누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옛날에 있었던 그 체르노빌, 또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를 능가하는 그런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러시아가 여기를 갖다가 무력으로 공격을 하느냐. 직원들은 아직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젤렌스키 대통령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3월 4일 이 사고가 터지자마자 원자력 기반 시설을 압류당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개해서 푸틴이 아니라 러시아 시민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요. 나는 당신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1986년 체르노빌 재앙 때 우리가 힘을 합해서 서로 맞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싸웠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러시아 당신네들이 이 파괴자가 되어서 우리의 원전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분개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 시민들에게 직접 이렇게 호소를 했다는 그런,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런 그 심각성,
이것은 유럽에도 크게 알려지게 되고요. 이 화재가 일어나면서 이 아시아 쪽에서는 니케이 지수 같은 주가 지수가 2.5%포인트가 아주 그 즉시 폭락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전의 사고라고 하는 것이 그 얼마나 그 민감한지 하는 것을 반영해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원자력 발전소가 이 러시아의 수중에 들어간 거죠. 전 세계의 사람들이 푸틴을 비난했습니다. 또다시 세계적인 이런 재앙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그 두려움에서 러시아의 푸틴의 악마와 같은 행각을 러시아가 벌이고 있다. 고의적으로, 최초로 의도적으로 말이죠. 원자력 발전소를 폭파하려고 한 국가가 러시아가 아니냐. 이런 러시아에 대한 비난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용서받을 수 없는 무모하고 끔찍한 그런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 푸틴은 전쟁 범죄자다. 전쟁이 끝나면 푸틴에게 이 죄과를 물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유엔에서도 즉시 안보리를 소집해서 무모한 전쟁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크라이나가 무력 침공을 끝내 막아낼 수가 있는지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언제까지 정말 이렇게 버티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지원은 지금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외부의 군대는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만 해도 2,0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최소한도 민간인의 피해는 없어야 하는데 어찌되었든 이 전쟁을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고 봐야 할 그러한 전쟁이 되었죠.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전쟁이 끝나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구 G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셨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